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이 시각 정치권 뉴스 잠금 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고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재보궐선거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후보 등록 시점도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의혹 사태는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LH 사태, 박영선 후보 등 여권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보궐선거 앞두고 악재인가요? 아니면 잘 극복하면 도리어 호재가 될 수 있나요? 이제 박영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캠프에 있는 일원으로서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호재는 호재로 더욱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네. 악재는 호재로 바꿔내는 게 저희 캠프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번 건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럼 호재보다는 악재라고 해석을 하시나요? 글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겨를은 사실은 없고요. 네. 호재이든 악재이든 상관하지 않고 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속 시원할 때까지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동원해내는 것이 네. 비단 이번 선거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는요. 네. 그 민주당 지도부에 이번 이 투기 의혹 관련해서 특검을 제안했잖아요. 그렇죠. 야당에서는 근데 이 특검 구성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시간 끌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안 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핑계는 그만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태년 그 원내대표가 어제였죠. 국회의원 모두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메시지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있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 지역 의원들 모두 다 조사한 이후에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역시 조건을 다뤘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정말 이 LH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특검을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시간에 단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확고하게 그 잘못된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결과물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저희 정치권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러니까 특검 제안도 했고요. 그 앞서서는요. 네. 그 변창흠 장관의 경질 입장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았잖아요. 언론으로부터. 네. 그랬더니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사흘 전이가 관훈 클럽에서 토론에서 한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3일 전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그 변 장관 경질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막 봤던 기사인데요. 네. 보니까 이제 변창흠 장관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결연히 나타냈습니다. 네. 이게 혼란스러울수록 무엇이 원인이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차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차가운 머리로 결정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정치권 안에서 서로 흙탕물 싸움을 하듯이 네 것이 맞다, 내 것이 맞다라고 싸우는 그 시간 동안에 국민들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시간은 점점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 끌기다, 비판한다, 또 헛웃음만 나온다 이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야를 다 떠나서 국민 모두가 이 분노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빨리 찾아내는 게 네. 우리 역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데 이제 의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그 정부합동 조사단 1차 조사 결과도 나왔고 같은 시간에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급 이상 그 고위직에 대해서 네. 투기 의혹 관련된 조사를 했더니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야권에서는 이게 의지가 있는 거야, 이 조사 결과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전직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비서관급 이상의 본인과 그리고 배우자, 가족들 한 300여 명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이제 검증도 하고 재산도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조사가 끝날 수 있었던 네. 것이고요. 더불어서 2차로는 행정관급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하면은 숫자가 한 10배가량 더 늘어나게 될 한 겁니다. 3, 4천 명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던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이지 만약에 비서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러한 문제 지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 2차로 행정관급까지 모두를 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제 368명이 대상이었는데 10배가량 많아지면 3, 4천 명인데 그중에서도 또 조만간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있을 수도 그렇겠죠. 있는데요. 네. 파장은 있겠죠. 결과에 따라서는요. 만약에 있다면은 당연히 국민들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지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내놓아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선거라는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은 선거보다도 이 LH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투명한 사회로 갈 것인지를 보는 게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자꾸 정치적 정쟁거리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건을 달면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뭘 숨기려 하는지, 왜 그것이 네.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지를 저는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H 투기 의혹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의 투기 근절 의혹에 대해 의지 확인하고요. 발부색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박영선 후보 그 선대위 출범했는데요. 네. 면면을 보니까 예를 들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국제협력 정책 자문단장 역을 맡고 장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꼭 대선 캠프 같아요. 그렇죠. 네. 모든 강물들은 결국 바다로 모이게 돼 있죠.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 수도 서울을 누가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마음들이 이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하나의 지류들이 바다로 모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폭발하게 되고 시너지를 내게 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그리고 또 이해를 시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와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던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후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손을 잡아준 것이 참 저로서는 참 감사한 부분이고. 네. 그 우상호 의원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후보로 나왔었기 때문에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했고 많이 파헤쳐봤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장을 했던 그 재임 시절에 수많은 이제 시의원들과 같이 시정 운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시의원들이 했었던 얘기가 굉장히 그 최고의 독재자였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수많은 민주당 시의원들과 오세훈이라는 시장이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가 다르다 하더라도 끝까지 설득하고 타협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본 서울시장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미 그때에도 이렇게 그 같이 일을 해야 될 시의원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앞으로 서울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면모가 완전히 없어질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상호 지금 경쟁에도 후보의 어떤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당장 오늘 그 오후 5시 30분에 저희 JTBC 특집 정치부 회의에서 네. 박영선 후보하고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가 토론회를 합니다. 근데 김진애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영선 후보로 단일화되면 무난히 지는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게 왜 어떤 맥락이 나오는지 반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두 사람 간의 대결은 약속 대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서로의 정책이 어디에 더 우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접전을 펼치게 될 겁니다. 다만 저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왜냐하면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이 여성의 두 정치인이 격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구나. 네.
지금 야당에서는 안철수와 오세훈 후보가 서로 겨루고 있는데 옛날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두 남성의 모습을 계속 보다가 두 여성이 격돌하는 모습이 저 한 사람의 이제 어린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네. 이제 한 단계의 유리천장을 깨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저녁에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그런 유리천장이라는 표현 이제 좋고요. 지금 박영선 후보의 이제 대변인이 되면서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오세훈 후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두 후보에 대해서 요새 좀 보니까 상당히 그 발언 자체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 오세훈 후보랑은 일각에서는 뭐 1년째 말싸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지난해 총선 때부터 한번 계산한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뭐 당선돼서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뭐 투기 광풍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비난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제가 이제 4.15 총선에서 뜨겁게 격전을 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요. 제가 광진을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은 자신의 직을 걸면서 아이들의 밥그릇을 놓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무상급식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무분별한 그 개발 광풍을 다시금 광진을에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처음에 사실 제가 막 공천을 받았을 땐 제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제가 네. 지고 있었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길 수 있었던 데에는 거기에 대한 광진을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분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로 나온 지금 상황에선 그 사람의 면모 혹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아는 만큼 더 많이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선거판에서는 결국 나의 좋은 정책 제안들을 내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해야 되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후보 양에서는 뭐 서울시장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그제 서울시 노조에 네. 가서 뭐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는 분들 빨리 승진시켜야 되고 이런 발언 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비판하신 건가요? 네. 지금 서울시는 어쨌든 지금 수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서 승진을 운운했다는 것은 일단은 그 공무원 사회에서도 굉장히 들썩였었고요. 그것이 저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은 후보입니다. 모두가 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행동과 발언들은 적절치 않은 처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울시장 후보로서는요, 박영선 후보도 만약에 이제 선거전이 공식화되든 뭐 후보 등록 이후든 전이든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는 위치에서는 서울시에 가서 노조한테 들어서 현안 같은 거 듣는 것도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누구를 승진을 시켜주겠다, 사실은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발언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다만 이제 선거가 점점 뜨거워지면 질수록 특히 이제 저쪽에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고소고발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잘못된 비유입니다. 작년에 제가 4.15 총선 했을 때 오세훈 후보는 저에게 캥거루 같다라는 이제 동물의 비유를 했었던 바가 있고요. 물론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그 국민의힘 측에서 파블로프 강아지 같다라면서 또 동물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제가 후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 고발 고소가 난무하는 이런 정치 선거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뭐 김진애 후보랑 박영선 후보 토론하게 되면 또 다시 오셔야 이곳에 됩니다. 방문하시겠네요. 예. 네, 오늘 뉴스온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